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안하고요. 이 잘못된 세금 제도를 바꾸어서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또 법인세법, 소득세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해 주셨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이 수능 성적 정정 문제라든가 또 네. 대학생 장학금 상환 문제, 네, 교육 네. 현장에 정말 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법안 발의를 해오셨는데요. 지금 소개해 주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도 교육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장애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래서 대학에도 지금 장애 학생들 많은데 그 장애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아직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대에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에 네. 한 유명 대학의 총장님께서 장애 학생들이 한 2년 동안 네. 본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네. 그 총장님께서 바쁘셨는지 늦게 오시고 또 오셔서 이렇게 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시지 않고 일찍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네. 보도도 나고 그랬고 네. 남아 계신 이제 학교 당국의 직원들이 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네. 총장님이 그러시니 그분들이 과연 그 진정성 있게 열심히 들어줬느냐라는 점에서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학생들이 좀 실망을 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학교 현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네. 각 대학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10명 이상인 곳은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된 곳도 있고요. 그러나 많이 설치는 돼 있는데 전담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장애 대학생이 68명쯤 됩니다. 네. 거기에 전담하는 사람이 4명 이렇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는 115명의 장애 학생이 있는데 전담하는 사람은 2명. 연세대 61명에 2명. 네.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장애를 가진 우리 전체 대학생의 명수랄까요? 현황을 좀 보셨나요? 과거와 네, 비교했을 때. 그 통계 저도 확인을 네. 해봤습니다. 현재 2014년 현재 네. 720개 대학에서 8,200명이 넘는 장애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에 예. 장애 학생에 대한 특별 전형 제도가 실시가 됐고 그 해에 8개 대학에 113명인가요? 네.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네. 또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또 자활을 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이제 그럼요. 취업을 해서 그럼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부도 그런 정책을 쭉 쏘았습니다. 그건 좋은 네. 정책이지만 그래서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또 대학은 그걸 이제 교육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해줘야 되는데.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20년 만에 113명에서 네. 8,200명이 넘었다니까 네. 네. 어마어마한 증가 네. 추세로군요. 그 당시 네. 1995년에는 아마 113명 이상이었을지도 이상이었겠죠. 모릅니다. 특별 네.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 113명이었으니까요. 그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이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일 네,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한 내용인데 네. 현행법은 지금 우리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좀 개선을 이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그런 인식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이제 하도록 하게 돼 있고 또 초등학교법에 따른 소위 초중고교에서 그 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교과서에 그런 내용도 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지금 대학에서는 그런 그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네. 대학의 장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교육을 예. 실시하도록 의무적으로. 이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현행법은 그냥 뭐 교육해라라는 정도인데 제가 낸 법안은 그거를 교육을 하고 그걸 그 교육 내용과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보고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네. 그 보고한다라는 그게 있으면 좀 더 성의 있게 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초중고등학교 때 다 배워서 알 것 같은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네, 얘기죠. 네. 네. 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네네. 우분투란 단어도 생각나고요. 네.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이 이제 기본으로 깔리면 네, 훨씬 그래야 살기 됩니다. 좋은 세상이 되겠죠. 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선할 부분들을 계속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용인의 그 제 사무실에 네. 전국 대학생 그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네. 전국 특수교육과 대학생 연합회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그렇죠. 교육인데 예. 이제 그 학생들이 그걸 전공하고 나서 이제 뭐 임용 시험이 되면 다 특수교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특수교사의 현실은 그 법정으로는 장애 학생 4명당 교사 1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현실은 6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7천여 명가량 부족한데요. 네. 대부분 그 공백을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메우거나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예, 떨어지겠군요. 기간제 교사들은 뭐 요번에 살짝 학생들 가르치고 나서 또 딴 데로 떠나니까. 옮겨가고 자꾸 하니까 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뭐 쭉 신뢰감이 가르치시던 형성이 안 선생님들이 있어야 예. 여러 가지 고민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예,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자꾸 처방하다 보니까 뭐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더 특별히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가르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도 맞춰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 이 지금 그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환경도 역시 많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봅니다. 또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2010년에 한 뭐 8점 몇 프로에서 2014년 현재 한 뭐 13%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그 역시 생활체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장애인들의 어떤 건강 또 뭐 이 재활 그럼. 이런 면에서 생활체육도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뒷받침도 많이 부족하고 또 생활체육과 관련된 그 운동기구 개발 노력도 선진국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게 좀 부족하고 네. 그다음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역시 또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공연 시설 같은데 보면은 아직도 장애인을 어렵죠. 위한 그런 예. 배려가 이제, 적습니다. 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렇군요. 네. 뭐 많이 지금 정보를 교합하고 민원을 청취하고 계신데 네. 또 다른 좋은 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인세법 개정안 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알아볼 텐데 이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어떤 분한테 그 밥 먹다가 이야기를 오래전에 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게 벌써 한 5, 6개월 전인데요. 아, 네. 듣고 와서 우리 보좌진들하고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보면 뭐 고급 외제 승용차 많이 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대체로 법인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가 차량을 법인 이제 명의로 구입을 하거나 리스를 해서 등록을 하고 네. 사용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경비 처리는 하는데 네. 사적 용도로 쓰니까 사실상 이거는 세금 탈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업비용으로 다 처리하다 보면 영업이익은 줄게 줄어든 되고 걸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뭐 세금이 뭐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말이죠. 세금은 네. 줄게 되니까. 그래서 외국 사례도 봤더니 외국에서도
다 과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엄격하죠. 네, 굉장히 네. 엄격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도 연구를 하고 또 입법조사처 이야기도 듣고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워낙 만연하다 보니까 그냥 이상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네, 네, 전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네,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자행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이 현행 법인 차량의 감세 제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는 법인으로 뭐, 쓰면 예. 세금 혜택 다 받고 예, 또 이제 5년 동안 네. 뭐 보험료, 뭐 유류비, 뭐 감가상각비 그것도 이런 거 다 이제 면세가 되니까 회사 비용을 예, 처리하고 그러니까 뭐 좋죠. 그러니까 어떤 고급 승용차를 사든 다 손비 처리가 되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가 올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계속 늘었는데 뭐 올해 그래도 예전에는 법인 차량이 우리나라 국산 중대형 차량이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네. 또 바뀌었나 봅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국산 차량 중에 고급 차량, 그러니까 네. 한 5천만 원 이상의 차량의 한 53% 정도가 법인 차량으로 아이고 예, 팔리고요. 그렇군요. 외제 차량 2억 원 이상의 고가 외제 차량의 한 83% 정도, 80% 이상이 또 다 법인 법인입니까?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아, 뭐 어차피 경비 처리가 되니까, 되니까. 예, 고가의 외제 차량을 선호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세 정의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업무용으로 쓴다면 뭐 그거야 다 뭐 경비 처리를 해주는 건 맞지만 업무용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네. 사실상 사적 용도로 쓴다면 그건 세금 탈루기 때문에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걸 구분해서 구별하냐. 매길 그렇죠. 거냐 이게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업무용이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거는 회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운행일지 미국도 뭐 운행일지를 아주 꼼꼼하게 적게 하고 하는데 네. 뭐 물론 운행일지도 조작한다면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업무용임을 충분히 입증을 할 경우에는 네. 그 업무용으로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의 경우에 뭐 좀 타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네. 아예 업무용으로 인정을 안 하는 안 하는 경우가 그것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그거 아주 간편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네. 이제 업무용 그 이하에. 이하의 가격만 업무용으로 저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어느 이제 정도 세금을 가격을 저기를 하되 정하셨나요?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아,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첫째고 둘째는 그런 차량을 고가의 차량을 샀을 때 그 업무용으로 과연 운행을 했는가에 대한 그거를 입증을 하면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손비 네. 처리를 해주는 그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밥을 사고 뭐 술을 대접하고 또 접대 골프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본인이 놀러 간 건지를 구별하는 네. 게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기본 틀을 제공한다. 네네. 그래서 네. 정부가 지금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그 이제 세법 개정안 저기를 하면서 네. 시행령을 냈는데요. 예. 제가 낸 그 내용과 거의 아, 비슷한 내용을 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될 경우에 뭐 미국이나 EU와 함께 최근 FTA 네, 네. 조항 중에 아마 네. 이분들이 되게 싫어할 만한 내용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여기 네.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 입장도 듣고 네. 싶습니다. 그 대목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이 네. FTA 관련은 이게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낸 법안은 일종의 규제 법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자유무역과 저촉되는 거 아니냐 규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는데 고가라는 입법- 부분이 걸린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업무용인 걸 뭐 따지고 이런 대목까지. 그래서 입법조사처에 제가 문의를 했고 네. 또 문서로 다 회신을 받았는데 네. 그런 주장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그러나 이거는 조세 정의와 관련된 거고 사회 질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FTA 조항의 일반적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된다. 본다. 아하.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겠다.
라는 입장을 입법조사처에서 냈고요. 네. 우리 정부가 시행령을 낸 거 보면 제가 낸 법안하고 같은 내용인데 거의 네. 같은 내용인데 정부도 그걸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시행령으로 그렇군요. 낸 것 같습니다.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외국에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했다라면은 다 동의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미국은 들고요. 제가 낸 법안대로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돈으로 한 2,700만 원. 네. 지금 이제 뭐 환율 때문에 그런데 뭐 300만 원인가요? 네. 그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뭐 300만 원까지는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 이미 하반기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새롭게 또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 한두 가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역시 우리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네. 하고 한데 이제 뭐 그거는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좀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환경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엄마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제 용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게 지금 아이들이 평균 신장이 많이 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실 한 달 전쯤 네. 뭐 토익 시험을 제가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 의원님께서 직접요? 예. 그 제가 네. 박사과정 뭐 네. 저 종합 시험 때문에 네. 뭐 영어 자격 시험을 봐야 돼서 네. 그 중학교에 갔는데 책상이 뭐 물론 저는 성인이니까 그렇지만 네. 저 중학생보다는 크다고 봐도 많이 낮구나.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책상 높이, 의자 높이가 그때나 별 차이 없네 이런 느낌을 그렇군요.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데 책상하고 의자는 과거의 그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그 굉장히 웅크리고 이렇게 있어야죠. 이러고 있고 하니까 그 디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몸 체형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걱정 많이 하시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네.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평균 신장이 커졌으니까 네. 그만큼 책상과 의자의 높이도 좀 키우는 아니 문제. 조절할 수 이런 있는 걸 걸로 바꿔야죠. 뭐 이제는. 해서 네. 근데 대부분 나무 책상이고 그러니까 하긴요. 뭐 이런 문제. 네. 또 화장실. 예. 학교 화장실 뭐 저희 학교 때 비하면 훨씬 좋지만 네. 지금 아이들이 뭐 다 뭐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 문제. 제 지역도 많습니다. 뭐 근데 이제 뭐 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투자. 네. 그리고 교육 투자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긴 한데 이런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는 거. 그다음 또 우리 주변에 생활하는데 그 생활 환경. 근데 뭐 주변에 작은 개울이 뭐 너무 오염이 돼 있거나 할 때 그 개울을 맑게 하는 문제. 이것도 역시 뭐 환경 투자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들. 네. 네. 또 새로운 입법 계획 있으시면 한 가지 예,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네. 연구 중에 있는데요. 네. 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인데요. 네. 지금 현재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게 돼 해야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뭐 게으르거나 무슨 또 사정이 사실은 있거나. 사정이 있거나 예. 해서 안 할 경우는 네. 그 아이는 뭐 건강보험 혜택이나 이런 거 못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 불이익이 있군요. 사회보장적인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게 있어요. 넘기면은. 예. 그래서 물론 그 두 가지 트랙으로 하려고요. 현행 그 체계를 유지하면서 네.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과 동시에 네. 추가하는 건데 네. 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네. 주로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에서 많이 낳게 되니까 네. 그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걸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네. 출생 신고를 알아서 사실 유엔 아동 기구 같은 데서는 네. 출생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신고하도록 하는 걸 공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뭐 부모 입장에선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도 있고 또 뭐 잠시 망각을 했다거나 하면 네네. 뭐 저기 하니까 다만 이제 부모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컨대 뭐 미혼모의 경우에도 뭐
아이를 이걸 지금 신고를 해야 되나 마나 주저할 때 그거야 이제 뭐 당사자의 뜻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현재 있는 방법에 하나 방법을 추가하는 네. 이런 법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 좀 활발한 활동 계속 하고 계신데 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